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하면은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 뿐만 아니고 각 시도당의 간부님들이 이런저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아마 많으십니다. 각자 준비해 주신 음식들 잘 드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토암산 올라가면서 토암산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송창식의 토암산에 올라서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토암산 길을 잔뜩 받아야 되겠다. 내려오다 보니까 종이 있었거든, 종을 그래 5번을 쳤잖아요. 제가 종 5번 쳤다고. 5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동 치는데 1,000원이라 해서 5,000원을 줬더니 내가 5번 쳐야 되겠다 해서 5번 쳤는데 사실은 뭐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을 한번 칠 때 뭐 불교로서는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런 종을 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혼돈의 시대 와 동시에 암흑의 시대가 같이 왔다. 우리는 아마 한 3년 전에 우리 공화당에서 전단지 막 돌릴 때 이 시대의 정의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아마 아시던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게 이 탄핵의 문제라는 게 한번 불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 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세상,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이 주를 이루는 세상, 그것이 저항하지 않는 국민이 있으면은 그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목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가치는, 정의는, 진실은, 혹은 자유는, 또 법치는 없어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죠. 근데 국민들이, 제가 YTN 가서 그 얘기 했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한 중요한 논점이에요. 정의로운 게 소수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맹점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소수의 정의로움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가치 혼돈, 그랬을 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이번에 총선을 치러봤을 때 국민이 다 옳아서 조국을 찍어주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국민들한테 이러한 진실을 알리지 못한 뭐 잘못도 있지만은 그 잘못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의 언론 방송의 구도, 지금의 양당 정치의 무력함, 또 양당 정치의 폐해, 또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좌우의 논쟁, 그리고 국민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움을 쫓아가는 집단 이기주의 혹은 개인 이기주의, 정당 이기주의, 사회 이기주의,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세트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의 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민들은. 이 사회로 그냥 가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지기야 하겠나. 사회로 가면 없어지기야 하겠나. 그런데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혼이 없는 나라,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혼이 없는 나라, 가치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올바름과 바름과 그름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됐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어떠한 나라가 될까? 우리가 그동안 1945년 광복 이후에 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 체제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확립화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도 치르고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도 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 자유민주 체제 자유가 또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10년간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은 이 나라는 이제는 가치나 혼이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이고 막 이제 우리도 손 놓고 뭐 우리가 그렇게 영하 20도 영상 35도 그 서면바닥에 아스팔트에 서청대 그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비닐이 뒤집어 쓰고 밤새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나 힘들어 할까봐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탄핵무효와 무죄석방 투쟁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우리를 배신해버렸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 혼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혼도 없어지고 아버지 대통령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싸워야죠. 오늘 당장 내가 목숨을 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이 잘못됐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당당하게 싸워야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진실함을 그분의 깨끗함을 믿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투쟁을 했던 분들 아닌가요? 오늘 그 대구 동지에 칠곡 우리 정중식 위원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사모님 오늘 오셨죠. 여기 경북도당의 정원식 위원장님이나 우리 당에서 서명대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서명대를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8년간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돌아서 있어요. 왜?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순수하게 얼마나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 너무나 안타깝고 그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버티기 힘들까. 또 그것이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우리 체제에 대한 탄핵,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는 탄핵 무효 투쟁과 무죄 석방 투쟁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말 반성하셔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나는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하는 순간에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동의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유영아 말대로 뭐 대국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동의하면 순간에 지금 나라가 이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나라가 가치가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그들의 포악한 불법 탄핵도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치에서 가장 비통한 가장 반국가적인 반체제적인 반헌법적인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떠안는 순간에 이 나라의 가치가 사라진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뭡니까? 저분이 버텨주면은 일부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정의로운 국민들이 버티고 살아있을 텐데
버티고 그들과 싸울 텐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혼돈을 주게 된 거라. 그래서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해보자.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고 또 그런 과정들이 여러가지 잘못된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제가 100일간 우리가 정중동의 자세를 가지면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한 60일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일 됐는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일 안 되네. 4월이니까 5월 10일. 그러면 60일 정도 되네요. 여러 동지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텔레비를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나라가 아닌 거야. 지금은 보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민주당에 뭐 이재명이 나서서 저거는 아예 우리가 제껴놓으니까 저 전마들이야 뭐 빨간 애들 뭐 그래 대강만 너거는 뭐 그런 이념에 젖어 있는 놈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했던 문재인 일파들 혹은 386 운동권의 그 적은 썩은 사상 그것도 그들을 다 몰아내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아버지 수령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재명 아버지 수령이 나타나서 민주당을 그 제1야당 정통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데 정통 제1야당에 올바른 소리 했던 정통적인 야권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른쪽은 국민의힘은 총선에 지가공천 다 해가지고 총선 다 망치는 한동훈은 잘못된 생각 없이 또 나오는 거야. 한동훈이 가는 길은 빤합니다. 윤석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보수는 이제 보수 지도자들은 배신이 일상화된다. 한동훈 아직 알라 같은 아들 초선 애들 카드 뭐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손잡고 대단히 뭐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 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이든 타이든 윤석열을 배신해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상황으로 가고 거기에서 버티지 못한 윤석열은 뭐 사진 자꾸 찍으면 뭐 안 오? 사진 찍지 말고 말을 잘 들어 말을 말하는 걸 잘 들어야지. 윤석열하고 같이 간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왜? 벌써 한동훈은 그 주변에 사고 있는 자들이 윤석열하고 차별화, 윤석열을 국민의힘을 쪼가내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스스로 나갈 건지 쫓겨나갈 건지 이제 판단할 때다. 이제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야. 아 이게 한동훈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쫓겨나간다. 거기 또 배신하는 거지. 또 배신하면요. 제가 현수막을 하나 붙이고 싶더라고. 대구에. 진짜 대구에 현수막. 누가 제일 먼저 대구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윤석열을 배신하고 나갈 건가. 영남권에서 대구 경북 TK 부울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윤석열 배신하고 한동훈 쪽에 줄을 서서 갈 거냐. 이거 현수막을 한번 붙이고 싶더라고. 내 지역부터 붙여야 될 거야. 내 지역부터 제일 먼저 배신할 것 같으니까. 붙이십시오. 자, 그러면은 좌파들은 아무튼 공멸의 길로 가든 이재명만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막 이재명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좌파 세상이 되고 문재인같이 눈치 안 보고 뭐 이제 헌법에 자유 빼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뭐 연방제 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막 이제 칼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진당 출신들도 다 껴안아 버리고 다 껴안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되고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 만들면 뭐 할 거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우파의 유튜브도 딱 그 얘기까지만 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미쳤다. 방탄 국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봤더니 생각은 완전히 저쪽인데 용기가 없어. 이재명은 시켜놓으면은 칼춤을 다 칠 수 있게 때려보는 거예요. 나라가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 그런데 거기에 저항을 한다? 국민의 저항 누가 합니까? 국민의 나라 물어보고 싶어. 경남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쫓아보내는데 그거 다 줄서가 가지. 그거 줄 안 쓰고 좋은지 거지 안 돼.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한동훈이 윤석열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부산은 있는가요? 부산 있어요? 울산은? 경북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대구 경북 제일 먼저 돌아설 것 같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럼 그까지 가면은 나라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우파는 배신해가지고 25년 30년 형님하고 형수님 하다가 그러가다고도 배신해가지고 그냥 한동훈이가 윤석열 배신하고 나가면 되고 좌파는 뭐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은 나라는 이제 다 우리 거로 다 만들 수 있다. 왜? 오른쪽에 칼 흔들고 해봐도 꼼짝도 안 하더라. 오른쪽 국민의힘 108명 있어도 우리가 암만 마음대로 해도 쟤들 꼼짝 못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진다. 결국은 오른쪽은 배신해야지 성공하는 그러한 이상한 나라가 되고, 성공이 아니지 자기의 성공이겠죠. 배신해야지 자기는 성공한다. 나라는 망치든 말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그러한 이타적 지도자들이 홍수를 이루고, 왼쪽은 국민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수 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것을 탄핵이 정당화되는 순간에 나라에 법치는 없고 불의의 세상이 되고 거짓 세상이 된다.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내가 잘못했어. 탄핵 내 때문에 대한 탄핵됐어. 이렇게 항복을 해버린 항복을. 기가 막힌 노릇인 거야. 여기서 우리 공화당 그럼 아이고 막 박근혜 대통령 항복했으니까 우리도 막 백기 들고 막 이재명한테 가든 한동훈한테 가든 백기 들고 가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백기 들고 그럼 아이고 이제 우리도 편하게 그냥 삽시다 막. 아이고 좋은지 저것도 좀 그만 이제 좋은지도 누가 하더라. 아이고 좋은지 가두리 쳐가지고 막 죽겠다. 여러분들이 좋은지 가두리 쳤다는 거야. 꼼짝도 못하게 묶어놨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두리가 아닌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야 이게 무슨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텔레비에 패널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이 인간들도 돌았어 완전히. 벌써 한동훈이 빠는 놈들이 그렇게 많어? 한동훈이 뭘 했는데? 지 비대위원장 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매일 카톡 전화해가 형수님 어떠고 저떠고 매일 하던 놈이 한동훈이야. 형님 가다가 검찰에 인간들은 형님 25년간 형님 가다가 지가 눈앞에 걸려오니까 이제 딱 세가지고 반윤석열 노선으로 간다? 그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뭐 하는데? 그런 인간 대통령 되면 뭐해? 또 하나는 총선 공천 누가 했어? 저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지. 좀 쉴 줄 알아야지. 체면이 없다는 거. 제가 그래 체면이 없다는 거는 권력이 눈에 보이니까 배는 게 없는데 국민을 그만큼 무시하는 거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윤석열이 배신해도 다 내한테 온다. 가만히 놔둬도 된다. 딱 안 되는 데 있다. 조은지하고 우리 공화당은 안 된다. 저것들이야 뭐 버리면 된다. 이번에 투표했는 거 보니까 표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저것들 버리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유우파 오른쪽에 있는 소위 보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우습게. 국민들이 제가 옳지 않다는 얘기 했잖아. 국민이 다 옳지는 않다. 국민이 다 옳다 그러죠. 정치인들은 국민이 다 옳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다 옳으면 되겠는데, 저는 하잖아요. 국민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이번에 총선 치르고 보니까 국민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언론에 속았던, 정치인에 속았던, 세상에 하나 답답했던, 이게 어디서부터 시발됐느냐? 오른쪽에 우파의 염치 없는 배신의 정치,
유파의 염치 없는 정치가 어디서부터 탄핵부터 시작된 거면 탄핵부터. 그래서 탄핵에 굴종하면 안 된다. 굴종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도 죽으면 돼. 그런데 탄핵에 굴종하는 것은 불의에 굴종하는 거고, 불의에 굴종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란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란 말이야. 양심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정말 우리 동지들이, 저는 동지님들을 생각하면은 오늘도 이래 보면, 오늘 제가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오셨나? 600명 안 되지. 한 250명 오셨나?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요. 우리가 지금 당사무처에서 핵심 당원 20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당원 500명. 그래서 500명이 2000명을 아우르고 2000명이 10,000명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상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아이고, 우리도 이제 막 힘도 들고 한데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좋은 지도 좀 놔주자. 좋은 지 저도 좀 놔주자. 놔주면 저 사람 뭔가 뭐 하고 하긴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동지들의 정의감이, 우리 동지들의 애국심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8년간 무엇을 했던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가, 그 투쟁의 결과는 무언가, 또 그 결과 지금으로 우리의 결과를 속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멈췄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건가, 그 대한민국이 우리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있을 텐데 누가 정의로운 목소리로 얘기를 할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50대에 있던 분들이 40대에 있던 분들이 5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70대가 80대가 됐어요. 진짜로. 그게 세월이에요. 그게 8년의 세월이야. 저도 뭐 이래 말하지만은, 저도 노력하더라. 야, 좋은 지도 늙었더라, 이카더라. 아직 생생합니다. 아직 생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창당했고,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공화당을 자생자립으로 만들어 주신 당원들의 힘이다. 우리 당원들이 힘을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건데, 그동안에 묻혀있던 우리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옳았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보면은, 아, 우리 공화당이 했던 말이 맞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왜 안 보이지? 왜 그렇지? 우리가 서울역 빼왔더니 민주당 놈들이 그것도 차지하고 있더라고. 민주당이 뭐더라? 최상병 특검 개사하고 그거 집회하고 있더라고. 마음들을, 상처를 많이 입어서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우리가 했던 길이 올바른 일이었고 정의로운 일이었고, 우리가 바로 애국자다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날은 6.25 북한 계례군이 남침한 날이죠. 그와 동시에 6월 25일 날은 소위 그때는 박원순만 얘기했는데, 박원순뿐만이 아니고 오세훈, 또 이번에 재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한 재판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날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 많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하면은 6.25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각 시도당에서 집회하고 똑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자회견 겸 집회 형태를 취해서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아마 집회 신고도 하고 행진 신고도 하고 다 해놓은 것 같아요. 6월 25일 날은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6월 25일 날 불법 공권력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불법 잘못된 판결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오늘 영남권 이제 우리 당원 간담회를 마치면은 전국 당원 간담회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 13일 날 문경세제 지난번에 우리 행사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원 단합대회 겸 뭐 간담회 혹은 노래자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그 행사할 때 잔디만 있었는데 그 잔디 위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햇볕 가린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아주 햇빛이 안 들어오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예약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8월 31일 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아마 8월달 들어가면은 전당대회 공지를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또 우리 공화당이 우리가 가진 그러한 애국심이나 애당심, 또 정의감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어나갈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당에도 뭐 당원들의 변화도 없고, 요즘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입당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변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 건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뭐 당명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지향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